굿닥터와 나누는 건강 힐링의 지혜. 안녕하세요.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박서진입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진 장수 시대. 이제 더하고 높이는 플러스 의료가 필요하죠. 부족한 것을 채워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지금 TV와 다양한 플랫폼에서 저희 방송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혹시라도 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장님과 건강 상담이 가능한 시간 알고 계시죠?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건강에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전화 주셔서 많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가까이서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오늘은요. 몸을 너무 많이 써도 반대로 또 너무 많이 쓰지 않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허리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질환과 관련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려 보면서 건강 매거진 또 문을 활짝 열어볼게요. 자, 오늘 어떤 분과 함께할지 오늘의 건강 닥터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굿닥터 자리에 계십니다.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줄 척추 건강 지킴이 황재원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허리 통증이 굉장히 흔한 통증이에요. 한 번만 겪어본 사람도 없고 또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굉장히 흔한 통증이죠? 네, 맞습니다. 허리는 우리 몸을 움직일 때 항상 힘을 받고 있는 구조고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보면 허리에 항상 힘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담되어 있는 구조이고 또 우리가 척추뼈라고 하면 목에 7개, 등에 12개, 허리에 5개 이렇게 많은 분절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각각 분절 모두에 병변이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서 증상도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는 공평하게 찾아온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살면서 한 번 이상은 겪게 되는 허리 통증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질환 때문에 대체 이 허리 통증이 유발되는지 우리가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질환이라고 하면 연령에 따라서 좀 질환이 나눠지게 됩니다. 특히 젊은 연령의 경우에는 허리 통증이 우리가 보통 허리가 뼈다 그러죠. 갑자기 네. 뭘 무거운 걸 들다가 삐끗하는 허리가 경우. 삐끗 이렇게 예. 하면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요추염자 이런 것들이 되고 그런 요추염자가 생기는 이유는 보통은 이제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이 되어 있어서 네. 디스크가 약해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뼈와 뼈가 구성하는 부분을 분절이라고 그러는데 그 네. 분절이 좀 불안정해지면서 주변의 근력에도 항상 긴장이 되어 있고 그러면 어떤 우리가 무거운 것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힘을 가했을 때 그 주변 근력 부분에
과도한 긴장이 되면서 근육이 손상되거나 아니면 디스크 자체에도 많은 부담이 되면서 디스크가 조금 손상되거나 이러면서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스크가 좀 더 우리가 디스크가 튀어나왔다 그러죠. 그 디스크가 조금 이 압박을 받으면서 빈대떡이 이렇게 눌려서 밀리는 것처럼 맞아요. 뒤쪽으로 이렇게 밀리게 된다면 그런 걸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우리가 보통 허리 디스크라고 말하는 게 이 네. 질환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렇게 디스크가 뒤로 밀리게 되면 척추는 뒷부분에 신경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이 눌리면서 하지 쪽으로 방사통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젊은 또 층에선 그렇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연령이 좀 많으신 고령층에 맞아요. 있어서는 예. 우리 척추관 협착증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척추관 협착증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신경 가는 길이 좁아지는 거를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허리 통증보다는 다리 쪽으로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게 되죠. 맞아요. 연령에 따라서 이제 올 수 있는 허리 질환들이 좀 다르고 그 외에도 뭐 척추뼈가 골절되기도 네, 하죠. 맞습니다. 예. 골절이 되거나 우리가 이제 척추뼈는 분절이 많고 항상 부담을 갖고 있는 구조인데 이렇게 넘어진다든지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골다공증이 있으신 맞아요. 분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골절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그 외에 뭐 종양이 있는다든지 감염 드문 경우지만 이런 일들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원인 때문에 허리 통증이 올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저희는 오늘 이제 가장 흔하게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대표적인 척추 질환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이 각 질환들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예, 먼저 이제 추간판 탈출증부터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우선은 추간판 탈출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척추의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척추뼈를 보시게 되면은 이 나와 있는 것처럼 앞에 몸통 같이 생긴 뼈가 있고 그리고 그 뒤쪽으로 이렇게 아치형으로 뼈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 사이에 구멍 난 부분이 척추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맨 앞에 그림에 척추와 척추 두 개 사이에 이렇게 그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디스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디스크의 구성을 보시면 저기에 나와 있듯이 섬유륜, 그래서 주변에 인대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가운데에 수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 수핵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적인 쿠션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하중이 가해졌을 때 저 쿠션이 그 하중을 버텨주는 거죠. 근데 그렇죠. 이거는 쿠션이기 때문에 조직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잡아주는 구조가 주변을 감싸고 있는 섬유륜이 되게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지속적으로 자극이 돼가지고 수액이나 섬유륜의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면 뭐 어느 쪽이든지 힘을 받는 쪽 반대쪽으로 밀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좁아지면은 어떤 거기에 있는 그 양이 어디론가 퍼져야 되죠. 우리 그쵸. 빈대떡처럼. 그래서 그 뒤로 퍼지게 되는 게 추간판 탈출증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탈출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물론 이 탈출되면서 디스크에 상당한 통증을 유발을 하거든요. 근데 네. 그것만으로도 또 통증을 유발하는데 뒤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신경근과 마미신경이라고 써져 있는 저 부분에 신경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 신경을 누르게 된다면 다양한 이제 하지 방사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그림으로 좀 살펴봤고 실제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긴 경우에 이제 MRI 사진도 준비해 오셨으니까 네. MRI 사진 보면서 설명 더 들어볼게요. 추간판 탈출증 이제 환자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지금 비교가 네. 되네요. 그래서 왼쪽에 정상 소견의 MRI 소견을 보시면 앞쪽에 이제 디스크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까만색 동그라미 안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하얀 부분이 그 수액이 되고 주변에 네. 거뭇게 동그랗게 감싸고 있는 부분이 색깔이 섬유륜이 좀 다르게 보이네요. 네, 색깔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그 뒤에 하얀색으로 물주머니처럼 돼 있는 그 동그란 물방울 모양처럼 돼 있는 부분이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오른쪽에 이제 환자분의 MRI를 보시면 앞에 있었던 디스크가 뒤로 밀려 나오면서 그 뒤쪽에 있었던 저 하얀 그 물방울 모양이 굉장히 좁아졌죠.
저렇게 되면서 신경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정상과 비교했을 때 MRI 사진이 다름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디스크의 이제 퇴행이 허리 디스크를 유발하고 이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좀 살펴봤고요. 협착증에서도 좀 살펴볼게요. 이건 좀 환자 연령층이 조금 이제 높아지는 거죠? 맞습니다. 예. 협착증의 경우에는 척추관이 있는데 그 척추관이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있는 척추뼈와 그 뒤에 있는 아치 모양으로 생긴 뼈 사이에 신경관이 지나가는 그 부분을 척추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부위가 좁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뒤에는 우리 후관절이라고 하는 관절도 있고요. 뒤에 인대도 있고요. 네. 그 외에 또 앞에서 디스크가 조금 밀려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디스크 자체의 높이가 줄어들면은 신경이 나가는 그 분절마다 우리가 뼈와 뼈 사이에 신경이 또 척추 신경이 하나씩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 구멍이 좁아지면서 추간공 협착증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네.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면서도 아까 이제 눌리는 부위가 달라서 척추관 협착증, 추간공 협착증 이렇게 네, 나뉘는 거죠. 맞습니다. 자, MRI 사진도 한번 살펴볼게요. 정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한번 보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왼쪽 정상 소견은 아까와 마찬가지고요. 네.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앞에 디스크가 좀 이렇게 벌어지면서 좀 뒤로 밀려나 있고 뒤에 이제 후관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두꺼워지고 그 화살표가 그 중간에 있는 화살표가 황색 인대를 표현한 겁니다. 그 황색 인대가 비후되면서 커졌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예.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또 저 공간을 굉장히 협소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협착증이라고 네. 얘기를 하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 환자의 이제 MRI 사진 봤고요. 추간공 협착증은 또 MRI 사진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그 추간공은 우리가 이렇게 가로로 잘라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세로로 잘라서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구멍으로 신경이 나가는 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 왼쪽에 정상 소견의 환자를 보면 그 뼈 뒤쪽에 계란 후라이처럼 보이는 신경 나가는 조만한 그 구멍이 보이게 되는데 오른쪽에 제가 화살표 한 곳을 보면 그런 계란 후라이 같은 구조가 없어져 있거든요. 안 보이네요. 네, 그런 게 이제 추간공이 좁아져서 네. 신경이 껴있는 상황이 되죠. 이런 걸 추간공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이제 대표적인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디스크 탈출증,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추간공 협착증 이렇게 세 가지 대표적인 질환 살펴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도 좀 허리가 불편했는데 혹시 어떤 질환이 의심되는지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또 치료 중인데 잘 낫지 않아서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다 좋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질환이 원인이 각각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증상에 있어서도 좀 미묘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증상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디스크가 탈출되고 네. 척추관이 협착되면서 신경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요통을 유발할 수 있는 거는 매 한 가지이긴 한데요. 디스크 탈출증의 경우에는 이제 허리 통증이 좀 더 심하게 됩니다. 허리 통증이 왜 심하냐면 이제 디스크가 급성으로 터져 나오면서 허리에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지고 네. 또 하지 방사통이 있는데 이 하지 방사통이 허리를 좀 구부릴 때 왜냐하면 허리를 우리가 구부린다고 했을 때 디스크가 조금 더 압박을 받으면서 뒤쪽으로 디스크가 더 밀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동작에서 하지 방사통이 좀 더 심해지고요. 네. 특히 이제 이런 디스크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누워 있어도 아프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워 있어도 아프고 누워서 특히 자세를 돌릴 때 이럴 때 이제 디스크가 척추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디스크에 그쵸. 자극을 주기 때문에 네. 좀 더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협착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디스크는 만성적으로 퇴행이 온 거기 때문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하지 방사통만 있다. 나는 허리 통증은 별로 없고 다리 쪽이 네, 다리 쪽만 계속 아프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그리고 특히 이런 통증이 걷거나 서 있을 때 통증이 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걷다 보면 한 100m만 걸어도 좀 앉아서 쉬어야 된다. 할머니 분들이나 뭐 연세 많으신 분들 보면 맞아요. 예. 뭐 이렇게 우리 공원에서 보면 걷다가 좀 쉬었다 가시고 걷다가 좀 쉬었다 가시고 이런 맞아요. 분들이 네. 이제 보면은 다리에 걷다 보면 갑자기 다리가 땡기고 아프고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허리를 굽히는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그때 조금 자세, 편안해지시는 네, 거죠. 조금 편안해져서 예. 조금 앉았다 가시는 거죠. 그래요. 대표적인 통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굽혔을 때 더 아픈 경우에는 허리 디스크 쪽이 더 가깝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허리를 구부렸을 때 오히려 조금 편안해진다 하시면 협착증에 더 가깝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법도 요즘 굉장히 다양해졌더라고요. 네. 예. 굉장히 치료법이 많고 이제 증상에 맞춰서 우리가 치료를 여러 가지 단계로 또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런 척추 질환은 마비가 있거나 뭐 어떤 대소변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면 뭐 당장 수술해서 이걸 고쳐야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통증을 조절하면서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약물을 좀 쓴다든지 네. 아니면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뭐 견인 치료나 뭐 여러 가지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극된 신경 때문에 하지 방사통이 생기거나 네. 또 그 신경이 자극이 허리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자극되는 신경에 주사 치료를 한다면 주사 약이 그 신경을 조금 잠재우면서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치료에도 증상이 조금 호전이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신경 성형술이라든지 풍선 확장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더 증상을 좀 경감시켜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방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치료들은 병변 자체를 해결하는 거는 아니에요. 병변은 그대로 두는데 대신에 증상을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치료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병변을 해결하겠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기존에는 이제 수술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절개를 해가지고 척추를 다 노출시킨 다음에 수술을 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내시경 수술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되게 침습도도 되게 낮고 그 대신에 병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술법으로 이제 내시경 치료가 나왔고 예전에 초기에 나왔을 때는 이 내시경 치료의 적응증이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술이 계속 발달을 하면서 예전에 이제 저 3단계에 있는 뭐 미세 현미경 수술이라든지 유압술이라든지 고정술 이런 수술들도 요새는 이제 내시경으로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비수술 치료와 또 수술 치료의 가운데 중간 단계에서 해볼 수 있는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내시경 치료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근본적인 원인은 제거하면서도 환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다양한 치료법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고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황재원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허리 통증을 잡을 수 있는 척추 내시경 치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치료를 고민 중인 분들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또 병원에 가야 되는데 좀 미루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병원에 가시기 전에 전화 주셔서 황재원 원장님과 상담을 좀 미리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전화 주실 곳은 02-6677-0012번, 02-6677-0012번입니다. 또 상담을 직접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질문 내용만 사연을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남성분이 전화 주셨어요. 대학생이라고 하셨고요. 이삿짐을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한 뒤로 움직이기가 힘들고 걸을 때도 아픕니다. 라고 증상 얘기해 주셨고 파스 정도만 이제 좀 붙이셨고 아직 병원은 가시기 전인 것 같은데요. 이제 병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 되셔서 전화 주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흔하게 제가 네. 아까도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요추 염좌로 이런 식으로 허리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이제 허리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하고 아마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이제 보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육에 약간의 파열이라든지 염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물론 과도한 힘이 갑자기 디스크에 걸려서 이제 디스크가 그 힘을 다 지탱하지 못하면서 뒤쪽에 이제 근육까지 손상 주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디스크 자체에 좀 원래부터 약간 손상이 있거나 이런 네. 경우에는 그 손상된 부분이 조금 더 찢어지거나 이러면서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허리 통증만 있다고 하면 보존적인 치료, 물리 치료나 뭐 약물 치료나 이런 걸로 증상을 조금 어느 정도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레 조금씩 좋아지는 음. 증상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통증이 있으니까 가까운 병원을 좀 방문하셔가지고 네.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를 좀 받아보시면 충분히 호전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상담 아주 자세하게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0대 여성분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프리랜서라고 하셨고요. 오른쪽 목과 어깨 통증이 있고 팔과 손가락도 저립니다. 라고 하셨고, 치료를 좀 받으셨네요.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래도 좀 호전되는 게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요새 들어서 컴퓨터도 많이 하고 많이 하시죠. 또 핸드폰을 또 이렇게 목을 이렇게 꺾은 상태로 많이 하게 맞아요. 되니까, 네. 저도 출근을 할 때 이제 전철에서 사람들을 보면 항상 다 목을 이렇게 꺾고 계시더라고요. 모두가 보고 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목도 디스크가 있고 신경이 나가는 길이 다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그러니까 척추에 가장 안 좋은 거는 한 자세를 오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극이 계속되면 이런 알 수 없는 통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픈지 가르쳐 보라 그러면은 어딘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불편한 느낌처럼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디스크가 좀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팔과 손가락도 저린다 그러면 특히 이제 신경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엄지 손가락 쪽으로 저리냐, 새끼 손가락으로 저리냐 이런 게 따라서 신경 번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환자분은 제 생각에는 좀 가까운 병원 방문하셔가지고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시면 네. 거기에 맞춰서 좀 치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신 단계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서둘러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제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떻게 내시경으로 척추 디스크를 뭐 이제 수술하든지 시술을 하느냐 이제 궁금하신 분들 계셔서 네. 조금 더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이 좋은 질문이고요. 이거는 이제 척추를 수술한다는 거는 수술의 내용 자체는 똑같습니다. 수술의 내용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디스크가 탈출됐든지 아니면은 척추관 협착증이 있든지 네. 그런 좁아진 부분들을 제거하는 거, 그러니까 제거해서 원래 신경 가는 길을 좀 열어주는 게 수술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오른쪽 위에 그림에 보면 기존의 척추 수술이라고 되어 있는 그림을 보면 저기 이제 저 척추뼈를 아까 우리 MRI 보던 거랑 뒤집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기 이제 뒤쪽이죠. 그렇죠. 저 네. 위쪽이 뒤쪽이 되고 맞아요. 저 동그란 부분이 앞쪽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신경이 저기 노란색 가운데 되어 있는 게 이제 신경이 있는데, 거기 부분을 도달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는 근육을 다 절개를 하고 근육을 다 뼈에서 박리를 한 다음에 뼈를 노출시키고 뼈를 좀 갈아낸다든지 아니면 뼈를 좀 뜯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 신경관을 노출시키는 수술을 했다면, 이제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는 저기를 절개해서 박리를 하지 않고
구멍을 뚫어서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근육을 조금 밀어내서 좀 들어 올린 다음에 저기 기구 들어간 끝부분에 보면 약간 물방울처럼 돼 있는 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저기다 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공간을 확보하고 아. 그 물 안의 공간에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니까 네. 그 위의 수술과 다르게 그 들어가는 길에 있는 근육 손상이나 등의 이제 절개 부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병변만을 딱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특히 또 안쪽으로 내시경이 들어가서 시야가 안쪽에서 시야를 보는 거랑 바깥에 멀리서 시야를 보는 거랑은 그쵸. 조금 다르죠. 네. 멀리서 시야를 보기 위해서는 제거해야 될 부분이 좀 더 많아질 수밖에 그쵸. 없어요. 네. 근데 안에서 시야를 본다면 조금의 손상만을 가한다고 해도 안쪽 시야를 굉장히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특정 병변만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내시경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게 이제 실제 내시경 치료 장면이죠. 아, 예. 저거는 예. 이제 제가 수술하고 있는 거를 사진 찍은 건데 네네. 저렇게 이제 양손을 이용해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한쪽 손에는 카메라를 잡고 반대쪽 손에는 수술을 하는 기구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수술 기구들이 기존에 열어서 수술하는, 그러니까 절개해서 수술하는 것과 동일한 기구가 네. 구멍을 뚫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손상이 적고 수술 자체의 병변 해결은 기존의 수술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큰 그 특징이 이제 절개를 하지 않는다라고 네.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절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환자 입장에서 좀 부담을 덜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네. 그 절개를 하면은 사실은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등의 근육의 손상이 꽤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손상 때문에 수술 후에 등 통증을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하세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척추 협착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등 통증은 없는데 다리만 통증이 있었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수술을 하고 나면 다리는 안 아픈데 등이 아프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내시경을 수술을 하면 등 통증도 감소가 많이 되고 다리 통증도 같이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구멍만 뚫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꼬매면은 금방 아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퇴원을 우리가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3박 4일, 4박 5일 안에 이제 수술하고 퇴원을 하실 수가 있고 네. 또 하나의 장점은 제가 아까 거기에 이제 물방울처럼 물을 안에 집어넣어서 수술을 한다고 네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이 계속적으로 펌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안을 계속 씻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뭐 설사 그쪽으로 뭐 균이 있다 하더라도 균이 계속 다 씻어지면서 감염될 확률이, 척추수는 감염이 되면 굉장히 그 예후가 안 좋거든요. 근데 감염 확률을 굉장히 많이 낮출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거죠. 네. 뭐 흉터는 당연히 이제 절개가 아니고 구멍만 작게 뚫기 때문에 흉터는 아주 작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네. 흉터는 아주 작죠. 1cm 미만의 네. 흉터가 남게 되고 이 좋습니다.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구멍을 작게 뚫어도 이제 기구를 써서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돌리다 보면 조금 늘어나서 네. 그런 거지. 한 7mm에서 5에서 7mm 정도 구멍 2개 뚫는다고 보면 되고 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7mm와 9mm 정도 네. 상처가 났죠. 좋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척추 내시경 치료를 받았을 때 조금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내시경 치료에 적합한 질환들이 또 있기는 합니다. 예전에 초기에 내시경 치료가 나왔을 때는 디스크 제거술 혹은 척추관 협착증의 감압술 정도, 이런 정도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제 내시경 수술이 대두가 됐었는데요. 점차적으로 이게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기존에 수술을 할 수 있었던 것들도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내시경으로 많은 치료가 되거든요. 특히 이제 내시경 치료의 장점이라면 절개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피가 그러니까 출혈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피가 덜 나고 피가 많이 나는 거는 환자분들, 특히 고령이나 어떤 좀 위험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고혈압이나 뭐 당뇨가 있으시다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이제 부담이 많이 되죠. 우리가 수혈을 하는 과정에서도 감염도 생길 수가 맞아요. 있고 환자분이 수혈하는 건 심장에 꽤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시경 수술을 하면은 수혈이나 이런 거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서 고령이나 만성 질환 이런 환자분들한테 수술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징들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다양한 척추 질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환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지금 척추 질환,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 다양한 치료법 살펴보고 있는데요. 벌써 전화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본인과 관련해서 허리 통증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계속해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집은 나이로 70이에요. 네, 70이시고 지금 허리과 관련해서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지 저희 홍재원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 혹시 예. 오늘 어디가 아파서 전화를 주셨습니까? 그게 허리가 갑자기 아픈 게 아니고요. 말이 좀 기는데 원래는 전에 섬정공장 일하러 다녀서 그런 서리발을 딱딱하기 싫었는가 발바닥이 많이 딱딱하고 아파가 그러고 보기에는 그러고 딱딱해가지고 이제 병원 가 치료도 좀 받고 했는데 그게 발바닥 주사도 맞고 이래 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발가락이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이 동네 병원 와갖고. 그러니까 그 발바닥 주사 맞은 적도 있거든요. 네네. 그때 화끈거리고 화끈거리고 발바닥 베긴 증상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고 전에 사진 찍어보기에는 허리 찍어보니까 척추 조금 있다 소리 듣고 그게 한 19년 됐거든요. 조금 있다 소리 듣고 그래도 생활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고 이렇게 지냈는데 그래도 이렇게 평소에도 한 발바닥 때문에 이제 내 말은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발바닥 때문에 그런가 싶어가 맨날 병원에 가가지고 밑에 이제 검사하고 밑에 깔창 거 깔고 깔창 까는 거 32만 원 주고 마차 깔고 그 하니까 좀 덜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작년에 가가 또 한 번 자고 1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작년에 가가 할 때는 선생님이 내가 그 발바닥은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서 네. 허리가 조금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내가 생각에는 그것도 가창을 높게 뒤에 깔아가 약간 조정해 주기에는 좀 덜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아. 어머니 하고 나는데 발바닥이 이상하기에는 그건 해도 발바닥이 후끈거리고 아프고 발가락이 막 꼬득살 베기고 신발을 원래 245 신는데 255를 네네네. 신어요. 그러셨군요. 255를 그리고 최근에 전방 전이증도 진단을 좀 받으신 거예요, 어머니? 그거는 지금 작년에 받았죠. 아, 그러셨군요. 예. 예, 이제 어떻게 좀 치료를 하면 좋을지 한번 원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보니까 허리 통증도 좀 있으시고 그리고 양쪽 엉치 쪽으로도 좀 통증이 뻗치는데 발바닥이 좀 화끈거리고 이런 증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세도 좀 있으시고 양쪽 다리 쪽으로 통증이 있는 경우에 협착증이 좀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머니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면서 주사도 많이 맞으시고 뭐 치료도 받으시면서 고생을 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발바닥에는 별로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걸 보니까 물론 발바닥에도 같이 병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발도 이제 오랫동안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발바닥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봤을 때는 척추 협착증이 있어가지고 이런 증상이 발생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두 번째로 보니까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걸 진단을 받으셨어요.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거는 뼈가 하나가 앞쪽으로 밀리는 거를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는 우리가 신경이 가는 커널이 있는데 각 뼈마다 커널이 어긋나면서 그 사이 부분이 굉장히 좁아지면서 협착증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실제적으로 MRI를 찍어 보면은 좀 협착증이 좀 별로 없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거는 누워 있으면 그 뼈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고 일어서게 되면 다시 또 이렇게 어긋나면서 협착증이 네. 좀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진단을 받으시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물 치료라든지 뭐 물리 치료라든지 이런 걸 좀 먼저 해보시고 그런 게 안 된다 그러면은 협착증을 좀 해소해 주거나 아니면은 전방 전이증이 있는 경우는 유압술까지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영상과 함께 척추 전문의한테 가서 상담을 좀 받으시는 게 네.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일단 전문적인 검사를 좀 받아보시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게 먼저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또 바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집에 나이로는 72살. 네, 70대시고 지금 저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허리가, 예, 설명해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서 진짜 모서리에 탁 맞췄거든요. 아이고. 맞췄는데 거기 좀 그날 저녁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MRI 찍어보니까 뭐 척추에 거기 몇 번인 곡은 하신 내가 제가 모르겠는데 장악을 해가지고 금이 갔대요. 아, 예, 예. 예, 금이 가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무 검 없이 와서 복대만 차고 있는데 한 보름 뒤에 수술료 받아야 될지 시술을 해야 된다고 이리 말씀을 예. 하시는데 예. 제가 지금 통증을 별로 많이 못 느끼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보름 동안 있다가 꼭 수술도 시술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뭐든지 궁금하고 이래가지고. 아, 네. 이런 환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머니도 굉장히 놀라셨을 텐데 특히 척추에 또 뼈가 부러졌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놀라시고 하셨을 텐데요. 근데 이런 경우에 어머니가 혹시 골다공증이 있으신가요? 예, 골다공증 좀 있습니다. 아, 예.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척추뼈가 골절되는 경우에 척추뼈가 현재는 그 모양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척추뼈는 우리가 팔다리 뼈 부러지는 것처럼 이렇게 또각 부러지는 게 아니고 약간 압박되듯이 이렇게 주저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몇 번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저앉는 각도가 점점 커진다고 하면 앞으로 허리가 많이 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몇 주간 관찰을 하면서 엑스레이도 좀 찍어 보시고 그랬는데 별로 변화도 없고 통증도 별로 없다. 그러면은 보존적인 치료로 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2주 후에 시술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쯤 가서 엑스레이를 다시 한번 찍어 보시고 네. 그 전문의와 상담을 하셔가지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일단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 병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척추 질환과 관련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환자분은 45세 여성분이셨고 예, 예. 병원에 이제 처음 오셨을 때 어떤 상태셨나요? 병원에 이분은 오셨을 때 굉장히 허리 통증을 많이 호소하고 계셨어요. 네. 원래 회사를 다니시는 분인데 회사도 못 다니시고 그래서 오셔가지고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셔서 오자마자 제가 그러면은 이 정도 통증이면 MRI 꼭 찍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본인이 뭐가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가셨거든요. 근데 다음날 휠체어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걷지를 못하셔가지고 오셨고 네. MRI를 촬영을 하고 봤더니 이쪽 부분에 보면은 이제 아까 봤던 그 사진인데 디스크가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가지고 신경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 소견이 네. 보이고 오른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신경 가는 길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보면 뒤에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잘록해져서 그러네요. 그 신경 가는 길이 안 보이죠. 맞네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우선은 마비 증세는 없었기 때문에 우선 주사 치료를 하고 조금 경과를 보려고 그랬는데 네.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에도 눕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래요. 치료 과정과 결과가 좀 궁금합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를 이제 시행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네. 이렇게 내시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오른쪽 사진을 보면 이게 시야를 내시경 카메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카메라 확인해서 제가 탈출된 추간판이라고 써놓은 부분이 저렇게 하얗게 튀어나온 부분이 추간판이 튀어나온 부분이 되고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은 이 회색깔 기구가 보이는데 네. 이게 이제 좀 흐려서 보이지만 이게 이제 집게 같은 겁니다. 근데 이 집게로 이 탈출된 추간판을 제거하고 나면 이렇게 신경이 완전히 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은 네. 이제 수술하기 전에는 이렇게 신경이 많이 눌려 있었던 부분이 수술을 하고 나서 디스크도 어느 정도 절제를 했고 주변에 뼈도 좀 갈아가지고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원래 정상까지는 아니지만 정상에 거의 근접하는 형태로 그 신경 가는 길을 회복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치료 전과 후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을 저희가 MRI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음 사례 바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1세 여성분이시네요. 예. 이분은 이제 수술을 이미 타원에서 5년 전에 받으셨고 네. 받았는데도 이제 받고 나서는 어느 정도는 괜찮다가 한 두세 달 전부터 다시 통증이 발생했고 주사 치료를 여러 번 받으셨다고 해가지고 내원을 하셨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허리 통증보다는 양측 하지 방사통을 주로 호소를 하셨었거든요. 다리 쪽으로. 네,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면은 이전에 수술했던 부위는 수술 부위가 잘 되어 있고 그 다른 부위도 크게 문제가 엑스레이 상으로 큰 문제가 보이지는 않는데요. MRI를 보게 되면은 MRI 네. MRI 소견을 제가 안 넣었는데 이 MRI를 보게 되면은 이 왼쪽에 치료 전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후관절이 굉장히 비대해졌고 네. 그리고 저기 디스크도 약간 밀려 나오면서 신경관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그러네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수술을 들어갔고 내시경으로 봤을 때 감압 전에 보면 이렇게 주변에 뭐가 많이 껴가지고 신경 자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맥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거를 다 제거를 하고 나서 신경관이 이렇게 잘 보이게 되는 네.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화살표로 된 게 척추신경이 하나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척추신경 하나 나가고 있는 것까지 확실히 확인을 하고 수술을 마무리를 했고 네. MRI 소견을 보게 되면 수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신경관이
거의 정상에 가깝게 확보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황재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허리 통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꼭 서둘러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치료 사례들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73세 여성분의 사례인데요. 이 환자분은 되게 뭐 친절한 할머니 같은 분이셨는데요. 네네. 이게 다리 쪽으로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걸을 때 계속 불편하다고 해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먼저 찍어봤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 관절이 굉장히 하얗게 관절염처럼 보이게 되는 부위가 있고 네. 5번 마지막 마디죠. 척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 네. 간격이 좀 좁아져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MRI를 찍어 보면은 왼쪽이 이제 치료 전에 MRI 소견인데요. 네. 추간공 협착증 소견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 이 오른쪽에 CT 소견을 보면은 이렇게 이 위쪽에 이렇게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거 보이는데 이 아래쪽을 보면 이렇게 뼈가 튀어나오면서 이 신경이 나가는 요 길인데 요 길을 누르고 있어서 통증이 좀 발생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유합술을 진행했던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유합술까지 진행을 했고 이렇게 뒷부분의 뼈를 여기 보였던 왼쪽에 보였던 이 뼈를 다 여기 보면 다 제거를 했죠. 제거를 해서 이 신경 가는 길이 완전히 확보된 커졌네요. 소견을 볼 수가 있고 네. 여기 MRI에서도 신경 가는 길이 보이는 소견입니다. 그래서 네.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유합술이 잘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유합술이라고 하면 보통 예전에는 이제 크게 절개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내시경을 통해서도 유합술이 진행이 가능하군요. 네, 맞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 사례 하나 더 좀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50세 남성분이십니다. 네, 이거 아까 그 문의 주셨던 환자분이랑 좀 비슷한 분인데요. 네. 왼쪽 팔에 방사통이 있으시고 왼쪽 어깨 뒤쪽과 어깨부터 팔까지 엄지손가락까지 아파서 매우 불편하다 이렇게 내원을 하셔가지고 올 때도 계속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고 있는 이런 약간 양상으로 이 불편해서 내가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MRI를 촬영을 해봤는데 여기가 5, 6번 디스크 사이 부분인데 이 오른쪽 그러니까 이쪽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우리는 MRI 보면 이쪽이 왼쪽이고 이쪽이 오른쪽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오른쪽으로 나가는 신경은 이렇게 잘 확보가 된 모습이 보이는데 왼쪽으로 나가는 길을 보면 좁아졌어요. 디스크도 좀 튀어나오고 네. 관절도 이렇게 두꺼워져가지고 이 길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수술을 이분도 목에도 경추에도 우리가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치료 전에 이렇게 막혔던 부분을 오른쪽에 보시면 양방향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뼈를 다 갈아내가지고 길을 완전히 확보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좋습니다. 자, 치료 전과 후의 모습까지 비교를 해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까지 만나봤고요. 어느덧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원장님.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척추 질환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해주셨는데 이렇게 치료를 앞둔 환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주의사항이라고 하면 이것도 기본적으로 뭐 최손 침습 수술이긴 하지만 수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다른 절개로 하는 척추 수술과 마찬가지로 출혈이나 아니면은 신경 손상 이런 부분들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절개를 하는 수술들에 비해서는 그런 부작용의 확률이 낮고 또 시야 자체도 내시경으로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보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네. 부작용의 확률이 조금 낮다고는 할 수 있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제가 이렇게 물론 내시경으로 대부분의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수술도 각기 있다고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질환 같은 경우는 내시경 수술보다 절개 수술이 오히려 더
적합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주의해서 잘 상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꼭 명심을 해주시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허리 통증을 다스릴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재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인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거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